아시아나항공이 A380의 뉴욕 인천 노선 첫 운항을 앞두고 오늘 취항식을 개최했습니다. 뉴욕시 정부의 아시안 비영리단체 지원금이 지난 13년간 중국계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부터 전문직 취업 비자의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가 의무화됩니다. 2010년 중단됐던 뉴욕시의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부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융자 부채 감면이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A380의 뉴욕 인천 노선 첫 운항을 앞두고 오늘 취항식을 개최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7성급 호텔로 불리고 있는 A380이 자랑하는 최신식 편의시설을 선보였는데요. 미주 한인 동포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존하는 여객기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에어버스 A380을 도입한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뉴욕 인천 노선의 첫 운항을 앞두고 취항기념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습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탑승구 앞에서 진행된 오늘 행사에는 김이배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 본부장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에어버스 A380의 뉴욕발 첫 운항을 기념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7성급 호텔로 불리는 A380 여객기는 총 495개의 좌석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기존 운항에 사용됐던 보잉 777 기종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김이배 미주지역 본부장은 미주 한인 동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뉴욕 노선에 아시아나 A380을 도입할 수 있었다며 발전된 편의시설에 발맞춰 한층 업그레이드된 고객 서비스를 보장했습니다. 에어버스 380 항공기는 지금 기존에 모셨던 우리 좌석보다는 우리 공급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충분히 성수기에 언제든지 좌석난 없이 서비스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A380 뉴욕 인천 노선은 오늘 운항을 시작으로 다음 달 27일까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 3회 운행되고 28일부터는 주 7회 매일 운행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시 정부의 아시안 비영리단체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그나마 부족한 지원금마저 중국계 단체가 독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게는 지원금의 75%에서 많게는 100%가 중국계에 편중됐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지난 13년간의 시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정부 6개 부서 모두 아시안 단체 지원금 가운데 적게는 75%에서 많게는 100%까지 중국계에 치우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뉴욕시 한인 인구 비율은 약 9%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인 비영리단체가 13년간 받은 분배금은 4%에 그쳤습니다. 특히 아시안 아동복지 서비스를 위한 지원금의 중국계 편중이 뚜렷했습니다. 시정부 산하 아동서비스국의 아시안 비영리단체 총 지원금 약 2억 5,700만 달러는 100% 모두 중국계 단체에 지급됐습니다. 또 한인 비영리단체들은 장애인과 노약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금 또한 지난 13년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중국계 단체에는 지원금의 94%에 달하는 약 9,343만 달러가 분배됐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측은 시정부가 40년 전의 인구 구성 비율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책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부터 전문직 취업 비자에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가 의무화됩니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업주는 H-1B 청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청 의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017 회계연도 H-1B 사전 접수에서부터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H-1B 청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매년 4월 이전에 온라인을 통해 H-1B 신청 의사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H-1B 청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단 고용주 사전 등록은 온라인으로 3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양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사전 등록이 마감되면 당국이 비자 신청이 시작되기 전 H-1B 수요를 파악하고 쿼터 한도 내에서 등록을 마친 고용주들을 무작위로 선정하게 됩니다. 단 쿼터가 조기 마감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별합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고용주들의 H-1B 청원서 접수가 간편해지고 연간 2,3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중단됐던 뉴욕시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의 부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소득도 최고 50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제프리 클라인 뉴욕주 상원 의원이 뉴욕시 주택과 코앞, 콘도 소유주에게 최대 500달러의 재산세를 환급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주택 소유주에게 재산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2007년 3년간 연장됐다가 2010년 경기 불황으로 시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소득을 최고 50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이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뉴욕시에 연 3억 2,7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클라인 의원은 최근 수년간 뉴욕시는 재산세율 자체를 올리진 않았지만 매년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라인 의원은 새 회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전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융자 부채 감면이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측은 학비 감면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학자금 보조를 확대하는 한편 주립대 학비를 낮추고 학위 취득 기간을 줄이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 역시 학자금 부채 감면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안보다는 온라인 수업 확대들을 통해 학비 부담을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마르코 루비 연방 상원 의원은 채무자의 소득에 따른 학자금 융자 상환을 담은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학자금 융자 감면안을 내세우는 것은 유권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18세에서 34세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39세 이하의 65%가 학자금 융자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학자금 융자 감면으로 이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노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학교들의 자유로운 학교 운영을 위한 프로스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기존 62개 학교에서 2배로 늘었는데요. 각 학교에 맞는 자체 운영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학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카르멘 파리냐 교육감은 뉴욕시 학교들의 운영 방식 향상을 위한 프로스 프로그램에 64개 학교가 추가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학교는 기존 62개 학교에서 2배로 늘었고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프로스 프로그램은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수업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학교 측과 교사들이 마련한 학교 운영 방식은 교육국과 교사 노조 등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파리나 교육감은 프로스 프로그램은 각 학교 측이 학교에 맞는 운영 방식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한다며 앞으로 프로그램에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 프로그램 참여 학교들은 수업 일수를 늘리고 주말 보충 수업을 제공하거나 수학과 과학 과목을 통합한 수업 등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업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시의 치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총격과 살인 사건 모두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뉴욕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시경 자료를 입수해 지난 24일까지 발생한 살인 건수가 1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7건보다 15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은 4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5건보다 28건 늘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퀸즈 북부의 경우도 올해 총격 사건이 15건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66.7%가 증가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 규모도 17명으로 41% 이상 늘었습니다. 또 맨하튼에서도 올해 들어 벌써 16명이 살해됐고 총격 사건은 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보다 38%가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뉴욕시의 살인 총격 증가는 갱들의 활동과 연관됐다며 일반 주민들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욕시는 최악의 시절 연간 2,000명이 살해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치안 안정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뉴욕시의 총격과 살인 발생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불신 검문 횟수를 줄인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경찰과 공원 순찰대 인력의 부족도 지적했습니다. 오는 7월 4일 열리는 뉴욕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는 미드타운과 브루클린 브릿지 두 곳에서 동시에 개최되고 2010년 중단됐던 롱아일랜드 존스비치의 불꽃놀이도 5년 만에 재개됩니다. 뉴욕 시장실과 메이시 백화점은 올해로 39회째를 맞는 메이시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의 행사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불꽃놀이 행사는 이스트리버 23가에서 37가 미드타운 구간과 브루클린 브릿지 두 곳에서 동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불꽃놀이는 오후 9시 20분부터 시작되고 25분간 두 곳에서 분당 1,600발, 총 4만 발 이상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불꽃을 쏘아 올릴 바지선이 지난해보다 2척 더 추가됩니다. 미드타운 구간에는 바지선 4척이 배치되고 브루클린 브릿지 구간에는 바지선 1척과 함께 다리에서 발사되는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롱아일랜드 존스비치에서도 5년 만에 불꽃놀이가 재개됩니다. 뉴욕 주지사실은 지난 2010년 예산 문제로 중단됐던 존스비치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7월 4일 오후 9시 30분부터 30분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시민권 신청 양식이 바뀐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달라진 시민권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김정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5월 새롭게 바뀐 시민권 신청 양식은 기존 10페이지에서 21페이지로 신청자가 스스로 답해야 하는 부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신청자의 신상 정보와 도덕성에 대한 구체적 질문들이 추가된 것입니다. 또 범죄 기록 등 신상 정보 확인도 안보 강화 차원에서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You also need to be a person of good moral character in order to become a naturalized U.S. citizen. Committing certain crimes may cause you to be ineligible for naturalization. 오는 9월부터 시민권 신청 N400의 수수료는 크레딧 카드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 18세 이상 영주권자여야 하며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3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3개월 전부터는 무조건 미국 또는 미국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Continuous residence means that as a permanent resident, you have not left the United States for a long period of time. If you leave the United States for too long, you may interrupt your continuous residence. 한편 이민법률센터에서는 시민권 신청서 작성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와 민족학교는 무료 시민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는 부에나파게 코리안 복지센터가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최근 해커들이 연방국세청을 해킹해서 무려 10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해커들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일반 크레딧카드 사용자들의 보안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해킹을 당해 1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CNN 방송은 해커들의 배후로 러시아 해킹 집단을 지목했으나 국세청 IRS는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20만여 명의 계정에 접근을 시도해 그중 절반 정도인 10만 4천 명의 계정을 뚫는 데 성공했으며 이로 인해 15,000건, 5천만 달러 규모의 허위 세금 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해커들의 수법과 지능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크레딧 카드 사용자들의 정보도 쉽게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큐리티 제임스 라인 씨는 최근 아마존을 통해 몇백 달러를 들여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해커들은 이 기계로 크레딧 카드 정보를 빼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You could just swipe your credit card through here once. Immediately what we see on the screen is a copy of the card number on the front there. 최근 루마니아 경찰이 사이버 범죄 조직을 소탕했는데 이들의 목표는 US뱅크였고 1,500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들이 미국을 목표로 한 이유는 해킹이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칩과 함께 핀 넘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로의 침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해커들이 미국을 목표로 해킹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모르는 곳에서 오는 이메일들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구자에 침범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11분 만에 1,900억 원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 사상 최고가 낙찰이 계속되고 있는 미술품 경매시장인데요. 시능 억만장자들의 재력이 상상을 초월하면서 경매품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뉴욕 록펠러 센터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 We move to the Fabergé. 100 million, 105 million. 파블로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이 등장하자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백억씩 가격이 뜹니다. So many people in the game join in at 140 million, 141 million. 11분 동안 그야말로 천문학적 숫자가 오가는 치열한 경합 끝에 $160 million, Brett. It's yours. So. 수수료를 포함해 우리 돈 1,967억 원.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에 낙찰됐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이번 크리스티 경매에서 거래된 작품 가격은 무려 1조 5천억 원. 이 역시 한 주간 낙찰가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다음 날 소더비 경매장에서도 고가 낙찰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I think we had bidding really from a number of different countries. I think there were also considerable buying from new buyers too, which is always, very exciting. 러시아 출신 추상화가 마크 로스코의 작품은 우리 돈 510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이렇게 경매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것은 미국, 유럽에 러시아, 중국 등의 신흥 갑부들까지 구매 대열에 합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ost of these young collectors who've become billionaires are not collectors in the traditional sense. These collectors tend to be more impulse shopping. 알제의 여인들 경매가의 100배가 넘는 자산, 즉 20조 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 갑부는 최근 들어 50명을 넘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비해 수익률은 높고 위험성은 낮은 미술품에 이들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미술품 시장이 슈퍼 갑부들의 재산 은닉과 탈세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 see that there is a lot of behavior that is shady at best. Some people use art, especially expensive art, as a form of money laundering. 사상 최고가 엔진에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미술품 경매 시장. 하지만 치솟는 가격에 대한 관심만큼 극심한 부의 불평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란 비난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아시안 타이거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모기통제위원회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일반 모기는 줄었지만 아시안 타이거 모기는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타이거 모기는 아주 작은 크기지만 물리면 상당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공격적인 양상을 띠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6일 오후 6시 반께 72세 여성이 몰던 흰색 벤츠 SUV 차량이 퀸즈 와이스톤의 패스마크 주차장에서 매장 유리창을 뚫고 안으로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매장 안에 있던 고객과 종업원 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주차를 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으면서 매장으로 돌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경관이 순찰차 안에서 총격으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올리언스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7시께 한인 제임스 베넷 경관이 메르세데스 벤츠 슈퍼돔 인근의 건설 현장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 안에서 총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경관은 당시 신고를 받고 건설 현장에 출동했으며 현장 부근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욕 매츠 구단이 메트로폴리탄 하스피탈리티와 공동으로 매츠 야구단 팬들을 초청하고 시티필드 구장에서 슬립오버 특별 행사를 실시합니다. 행사는 6월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되고 참가자들은 이날 시티필드 구장에서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매츠 구단의 야구 경기를 단체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행사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매츠.com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습하고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가끔씩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